오늘 영상 이후로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같은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1등 주식에 장기 투자하겠다며 매달 삼성전자를 사모으지. 그런데 남들 다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5년 뒤에 옆집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수백만 명이 똑같이 매수하는 종목을 아무 전략 없이 똑같이 따라 사면서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건 모순이야. 같은 전략으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여기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어. 바로 옆에 똑같은 실적에 배당금은 더 많이 주는데 가격은 무려 36%나 싼 주식이 떡하니 있다는 거야. 이걸 모른 채 그저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비싼 주식만 고집하는 건 출발선부터 스스로 손해를 깔고 시작하는 셈이지.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오늘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계산기를 직접 두들겨서 똑같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데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방법을 공개할게. 이 영상 하나로 맹목적이었던 너의 장기 투자 전략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어 줄 거야. 오늘 다룰 내용은 딱 3가지야. 첫 번째, 같은 회사인데 주가가 36%나 차이 나는 진짜 이유. 두 번째, 똑같이 1억을 넣었을 때 5년 뒤 계좌에 찍히는 수익금 차이 직접 계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를 절대 사면 안 되는 3가지 예외 상황. 오늘 다룰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우량주를 발굴하고 장기 투자를 해도 결국 남들보다 비싸게만 사게 되어 있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리부터 5년 뒤 실제 수익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뜯어볼 테니까 딱 집중해봐. 자, 우선주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주식 좀 해본 사람도 의외로 이걸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증권 앱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2개가 나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우, 이 우가 우선주라는 뜻이야. 그럼 우선주가 뭐냐? 삼성전자 같은 보통주는 회사의 주인이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바꾸자, 배당을 더 줘라, 이런 안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이걸 의결권이라고 해. 우선주는 같은 회사에 같은 돈을 넣었는데 이 투표권이 없어. 대신 배당을 받을 때 보통주보다 먼저, 그리고 살짝 더 많이 받아. 투표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더 받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거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보통주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집이고 우선주는 대표회의에는 못 가는 대신 관리비 할인을 더 받는 집이야. 아파트 자체의 가치는 똑같아. 같은 단지, 같은 평수, 같은 시세.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만약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산된다고 쳐봐. 남은 재산을 나눠줄 때도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받아. 이걸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이라고 해. 우선주라는 이름이 붙은 진짜 이유가 이거야. 배당만 우선이 아니라 모든 돈에서 우선이야. 그러면 투표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솔직히 말할게. 삼성전자 주식 100주, 200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투표한다고 해서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삼성전자 발행 주식이 60억 주가 넘어. 우리가 가진 몇백 주는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이야. 사실상 의미가 없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선주를 더 좋아해. 어차피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싸게 사서 배당 더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삼성전자 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때 85%를 넘긴 적도 있어. 보통주 외국인 지분율이 56%인데 우선주는 85%야. 외국인들이 우선주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어. 근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통주만 사. 삼성전자는 알아도 삼성전자우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이걸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와. 그러면 지금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해볼게. 4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는 약 20만 1천 원이야. 같은 시간 기준으로 우선주는 약 12만 8천 원. 같은 회사 주식인데 가격 차이가 7만 3천 원이야. 이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약 36%야. 이 36%라는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려줄게. 2018년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대폭 확대한 이후로 괴리율이 10%대까지 줄어들었어. 한때는 8%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 10%도 아니고 8%야. 그랬던 게 지금은 36%야. 역대급으로 벌어진 거야.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올해 삼성전자 보통주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폭등했거든. 52주 저점이 52,900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이야. 4배 가까이 뛴 거야. 근데 우선주는 보통주만큼 안 올랐어. 보통주에 개인 투자자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거지. 같은 건물인데 1층 상가만 가격이 치솟고 2층은 그대로인 상황이야. 건물 자체의 가치는 똑같은데 1층에만 사람이 몰려서 프리미엄이 붙은 거야.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주를 팔고 우선주를 담는 흐름이 포착됐어.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 가격 차이를 기회로 보고 움직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야. 똑같이 1억을 넣었을 때 5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볼게.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장중이라 기준점을 13일 종가로 잡고 삼성전자 보통주 20만 1천 원, 우선주 12만 8천 원이야. 1억을 보통주에 넣으면 497주를 살 수 있어. 1억을 우선주에 넣으면 781주를 살 수 있어. 같은 1억인데 우선주가 284주 더 많아. 57%나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거야. 이게 출발점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배당금을 보자. 삼성전자의 정규 분기 배당이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이야. 연간으로 환산하면 보통주 1,444원, 우선주 1,448원이야. 참고로 올해 삼성전자가 5년 만에 특별 배당까지 줬어. 이걸 포함하면 연간 기준으로 보통주 1,668원, 우선주 1,669원까지 올라가. 근데 특별 배당이 매년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정규 배당만 기준으로 계산할게. 과장하면 안 되니까. 5년간 세금 15.4%를 떼고 나면 보통주 497주, 세후 약 304만원, 우선주 781주, 세후 약 478만원, 배당금만으로 5년간 약 175만원 차이가 나. 같은 1억을 넣었는데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보통주가 0.83%, 우선주가 1.30%야. 우선주가 0.47%포인트 더 높아. 이 차이가 5년 10년 쌓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승부는 배당이 아니라 괴리율이야. 지금 괴리율이 36%야. 과거 평균이 10에서 15%였거든. 만약 5년 안에 이 괴리율이 평균 수준인 15%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그려볼게. 5년 후에 삼성전자 보통주가 3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지금 20만 원에서 50% 오른 거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분기 57조를 찍고 있고 증권사 평균 목표가도 24만 원 수준이니까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야. 보통주가 30만 원이 됐을 때 괴리율이 36%에서 15%로 축소되면 우선주 가격은 30만 원에 85%, 즉 25만 5천 원이 돼. 지금 12만 8천 원에서 25만 5천 원이야. 우선주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거의 100%야. 이걸 1억 기준으로 합산하면 이렇게 돼. 주가 차익에 세후 배당까지 전부 합쳐서 보통주에 1억 넣은 사람 약 5,224만 원 수익, 수익률 52%. 우선주에 1억 넣은 사람 약 1억 397만 원 수익, 수익률 104%. 같은 1억인데 5년 후 차이가 약 5,173만 원이야. 보통주 넣은 사람은 1억이 1억 5천이 되고 우선주 넣은 사람은 1억이 2억이 돼. 이 차이의 비밀이 뭐냐면 더 많은 주수, 더 높은 배당 수익률, 괴리율 축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괴리율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히려 더 벌어지면 어쩌죠? 맞아, 보장은 없어. 이게 바로 우선주 투자의 핵심 리스크야. 그래서 시나리오를 3개 돌려봤어. 시나리오 1번, 괴리율이 15%로 축소, 우선주 수익률 104%, 보통주 대비 5,173만 원 더 벌어, 우선주 압승. 시나리오 2번, 괴리율이 36%로 그대로 유지. 이 경우에도 우선주 수익이 보통주보다 약 253만 원 더 많아. 주수가 284주 더 많아서 배당 차이가 커버하거든. 우선주가 약간 유리해. 시나리오 3번, 괴리율이 45%로 더 벌어지는 최악의 경우, 이때는 역전이야. 보통주가 약 1,856만 원 더 유리해져. 괴리율이 더 벌어지면 우선주 주가가 덜 오르니까 주수 이점이 상쇄돼 버리는 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괴리율이 줄어들면 우선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괴리율이 그대로여도 우선주가 약간 유리하고, 괴리율이 지금보다 크게 벌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보통주가 유리해져. 근데 역사적으로 36%는 이미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야. 2018년 이후 평균이 10에서 15%였거든. 지금 36%에서 45%로 더 벌어질 확률과 15에서 20%로 돌아올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이건 각자 판단해야 할 부분이야. 근데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 그러면 우선주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왜 다들 안 사는 거야? 우선주를 사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딱 3가지야. 첫 번째,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우선주야.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가총액만 46조 원이 넘어. 거래량도 충분해서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중소형주 우선주는 얘기가 달라.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가 없어.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좁은 골목에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종목의 우선주는 절대 사면 안 돼. 두 번째, 배당을 안 주거나 불규칙하게 주는 회사야. 우선주의 핵심 가치는 배당이야. 배당이 없으면 우선주를 사는 이유 자체가 사라져. 의결권도 없는데 배당도 없으면 그냥 모든 면에서 불리한 주식이 돼버리는 거야. 반드시 배당 이력을 확인하고 사야 해. 세 번째,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변동성이 작아.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적어. 그래서 며칠 안에 수익을 내고 빠지겠다는 사람한테는 보통주가 더 맞아. 우선주는 철저하게 장기 투자자의 무기야. 최소 3년, 5년 이상 묻어둘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맞는 거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대부분의 투자 유튜브에서 우선주를 다룰 때 절대 안 알려주는 게 있어. 지금부터 3가지를 짚어줄 건데 이걸 알고 나면 우선주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첫 번째, 자녀 증여 전략이야. 요즘 자녀 계좌로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주는 부모님들 많지. 그런데 확인해보면 대부분 보통주를 사주고 있더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갈 때는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이야. 이 한도는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고정돼 있어. 즉 2천만 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넣더라도 뭘 사느냐에 따라 확보되는 주식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같은 2천만 원을 꽉 채워서 증여할 때 보통주를 사주면 99주야. 근데 우선주를 사주면 156주야, 57주나 더 많아. 생각해봐. 자녀에게 의결권이 필요해? 10살짜리 아이가 주주총회에 가서 이사를 바꿔라 할 일은 없잖아. 자녀에게 필요한 건 10년 뒤, 20년 뒤의 자산 증식과 배당금이야. 같은 비과세 한도 안에서 50% 이상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아이에게 물려주는 주식의 출발선 자체를 바꿔놓는 거지. 이 사실을 아는 부모와 모르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의 20년 후 자산이 갈리는 거야. 두 번째, 우선주가 이렇게 좋은데 왜 기관은 안 사라는 근본적인 의문이야. 이 질문은 사실 우선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는 의문이야. 수십조를 굴리는 국민연금이나 대형 펀드가 우선주를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사실 이걸 기관도 알아. 우선주가 싸고 배당이 높다는 거. 다만 못 사는 구조가 있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인덱스 펀드나 코덱스 200 같은 ETF는 규정상 지수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해.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이 약 120조, 우선주 시총이 약 46조야.
비중 차이가 거의 3배야.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자동으로 보통주에 3배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하는 구조인 거야. 펀드 매니저가 우선주가 더 싸고 배당이 높으니까 이쪽에 더 넣자라고 하고 싶어도 패시브 운용이면 마음대로 비중을 바꿀 수가 없어. 시총 비중대로 기계적으로 따라가야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36% 괴리율은 거대 패시브 자금은 구조적으로 못 누리는 기회야. 규제에서 자유로운 개인 투자자와 액티브 외국인 자금만이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구조적 틈인 거야. 기관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지. 세 번째, 이 36% 괴리율이 줄어들 거라는 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야.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밸류업, 그러니까 기업가치 재고잖아. 지난번 상법 개정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밸류업의 본질은 제값 못 받는 주식을 제값 받게 만들라는 거야. 그럼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비정상적으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주식이 뭘까? 바로 괴리율 36%짜리 삼성전자 우선주야. 최근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2017년에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 기업이 3개였는데 지금은 66개야. 8년 만에 20배가 늘었어. 이 펀드들이 기업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야. 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괴리율 축소야. 배당이 늘어나면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 매력이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자사주가 소각되면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괴리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야. 올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발표됐어. 이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야.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강해질 구조야. 여기에 MSCI 선진국 편입까지 겹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 45조 원이 유입되면서 우선주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어. 물론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야. 투자에 확실한 건 없어. 다만 괴리율 축소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정부 정책과 시대적 흐름이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방향이라는 건 팩트야. 정리할게.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같은 회사의 같은 실적, 거의 같은 배당을 받는 주식이야. 차이는 의결권 유무 하나.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36%야. 역대급 괴리율이야. 1억을 넣으면 우선주가 284조 더 많고 5년 세후 배당만 175만 원 더 받고, 괴리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수익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벌어져. 괴리율이 안 줄어들어도 배당 차이로 우선주가 약간 유리해. 다만 괴리율이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보통주가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각자의 판단이야. 거래량 적은 종목의 우선주는 위험하고 배당 안 주는 회사의 우선주는 무의미하고, 단기 투자에는 맞지 않아. 우선주는 장기 투자자의 무기야. 그리고 자녀에게 주식을 모아주고 있다면 같은 비과세 한도 2천만 원 안에서 보통주 99주 대신 우선주 156주를 확보해줄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한번 검토해봐. 기관이 우선주를 안 사는 게 아니라 패시브 규정상 못 사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밸류업과 행동주의 펀드가 결과적으로 괴리율 축소를 밀어붙이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까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36%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삼성전자 우의 괴리율을 한 번만 확인해봐. 그 숫자가 30% 이상이면 같은 돈으로 훨씬 유리한 입구가 바로 옆에 열려있다는 뜻이야.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